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해시태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저점 통과, 그리고 한국 수출 반등, 어닝 시즌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황스타그램 진짜로 있는 계정입니다. 지금 바로 팔로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 바로 반도체죠. 한국 수출의 반등은 결국 반도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론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는 상반기 180% 폭등하면서 나스닥 종목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왔고요.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AMD도 76%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낸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예상치의 70%를 넘긴 4,6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의 역대 최대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상반기에만 약 31%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속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의 전망,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대장주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지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률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오늘 기록했어요. 네, 예. 73,600원. 네. 73,600원인데 근데 네.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건 9만전자, 10만전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질 네. 거라고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서서히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실까요? 논스톱. 논스톱으로. 네. 계속해서 그럼 우상향으로 7만 원 이하로 내려간 일은 없을 겁니다. 7만 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다. 없을 거예요.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도 조금 빨리 왔지만 이거 역시 1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네.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다. 11만 원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네. 하여튼 그렇군요. 계속 굉장히 우상향. 좀 좋게 본다라는 네네.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른 의견은 아무래도 좀 미국에 대한 AI 반도체에 네. 대한 수요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주가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70%가 AI예요. AI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빠져서 옆으로 기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70%는 지지된다. 네네. 그 나머지 30%는 감산 효과. 그리고 혹시 모르는 알파는 매크로에서 금리 인하 소식. 이렇게 갑자기 되면은 정고점을 다 뚫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금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C 발표를 보니까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도 들기도 약간 하고. 20, 30%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그 금리 인하 소식과 엮이면서 삼성전자 우리가 10만 전자를 기대해봐도 되는 거네요. 제 생각은요. 내년도 초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 네네. 기대감을 올해 한 10월 달쯤 잡히면은 그때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금리를 먼저 인상한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이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마치 그 달팽이처럼 낮은 계단을 조금 올라가듯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찔끔찔끔이니까 짜증날 수도 있지만 방향은 틀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갑자기 폭발적으로 사실 시가총액 1위가 폭발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한다 그런 거는 사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2차 전지 거긴 한데. 양극재만 보셔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약간 폭발적인 상승장이 있긴 하긴 한데 10만 전자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라고 올해는 좀 몰라도 예상을 하시는 내년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실적 잘 실적은 나올까요? 2분기 실적은요. 이게 웃긴 게 일주일 전만 해도 마이너스 8천억에서 플러스 9천억까지 있었어요. 네네. 말이 됩니까? 일주일 전 누구는 마이너스 8천억. 전분기에 6,400억 흑자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요. 네네. 가장 큰 것이 반도체가 한 4조 5천억 정도 전분기에 적자였는데 네네. 적자가 줄어든다는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안 준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와서 좁혀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2천억에서 6천억.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수준의 이익 난다. 반도체가 좀 적자가 준다. 이 정도입니다. 네네. 삼성전자 뭐 D램 반도체 수장을 뭐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도 디램도 들려오고 그렇고 있어요. 파운드리도 그렇고 예, 예. 부사장 그 설계 개발하는 수장을 이번에 전격적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파운드리는 얘기가 되죠. 수율이 빨리 안 네네. 오르니까 바꾼 것 같고 디램은 뭘까요? 아마도 HBM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주셨어요. 네네.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마켓셔가 거의 50% 1위. 그다음 2위가 마이크론이 27% 2위. 삼성 하이닉스가 23, 4% 3위거든요. 근데 HBM, 그 엔비디아든 디램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1위? 하이닉스가 53% 1위. 그렇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나쁘면 32% 예. 뒤쳐졌거든요. 이 시기를 가격이 7배인데 6배인데 자존심이 상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에서도 그렇고 생산 능력을 좀 대폭 늘린다고. 배 확대한다 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찍어내고 그렇죠. 재고가 좀 많아질 거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재고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더 늘려도 증설을 해도 예, 증가를 해도 뭐 별로 상관없어요. 큰 이거는 영향 없을 단가가 거라고 올라가는 보시나요? 겁니다. 아, 일반 디램보다 5배, 6배 비싸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익 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마 30%, 50% 정도 날걸요, 이익이. 네네네. 뭐 엄청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이닉스가 앞으로 치닫고 있죠. 그 주가 그래서 빨리 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아, 설명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지지 않으면 네네. 이 주가는 안 빠집니다. 믿으세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도체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이 예,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OLED 이런 쪽 이야기도 자주 네. 요즘 나오고 있는데 요즘 7월에 OLED 동맹 뭐 83인치 TV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건 LG 디스플레이 거를 받아서 OLED TV를 자기네가 파는 거예요. 네네. 삼성은 OLED TV를 파는 거고 패널은 LG 거를 LG 산다. 패널을 사용하는 예, 거예요. LG가 수혜인 거예요. 네네. 예. 그 LG가 더 좋은 겁니까? LG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좀 아쉬운 건 LG 디스플레이 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비전 프로 나오잖아요. 네네. 비전 프로 애플에 나온 거 거기에 OLED가 쓰이는데 그게 LG가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소니가 가져갔거든요. 네네. 거기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그거는. 주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럼 결국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전망 이 전고점, 네. 전고점 10만 전자 9만 그때 8천 원이었나요? 맞아요. 뭐 기억이 나는 게 네. 9만 8천 원 막 10만 원 거의 가까이 했다. 막 10만 전자 가자 우리가 모두 다 외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서 뭐 네. 5만 원대 그렇죠. 막 이렇게 밑으로 5만 3천 원. 예, 5만 원대로 좀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네.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 일이 없으니까 예, 예. 염려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상방을 어디까지 좀 열어볼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올해 10만 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올해 올해는 10만 원은 쉽지 쉽지 않아요. 않다. 미국이 금리 올해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안 올리고 네. 올해 내내 금리가 이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금리가 확실히 내려간다. 라는 시그널이 보이면서 4분기에 흑자가 한 7조 나면 한 분기. 네네네. 한 분기에 7조 나면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이번 분기에 한 3, 4천억 흑자잖아요. 네네. 3분기는 무조건 한 3조는 흑자 납니다. 근데 4분기에 빅 점프가 돼야지 곱하기 4배하고 내년도 이익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조 정도 나와야지 내년 이익이 많이 올라가서 10만 원 정도가 타당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감산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들이 자신감이 생기는데 금리 인하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컨센서스는 내년도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고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린다는 컨센서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아직 빠지고 있는데 9월이건 10월이건 간에 한 5% 오르면은 컴비네이션 되면은 9만 원 근처에 터치해 볼 수 있는데 세이프하게 얘기했을 때 애널리스트는 8만 원 정도에서 중반 정도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보는 거죠. 안전하게 이야기하는 가격이 고가격대라고 그래서 목표 생각하면 주가 애널리스트 9만 원도 부르고 높게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매크로가 아주 좋아지지 않으면 네네. 9만 원 넘어가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근데 일단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건데 올해 4분기 어느 시점 연말에 반도체가 오르잖아요. 네. 일단 오르면요. 오르고 뭐 한 2개월 뒤에 내려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네네. 한 번 오르면은 감산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생산을 늘려도 한 4개월, 5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가격이 한 분기에 3%씩 오르냐, 7%씩에 따라서 반도체 내년도 이익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네. 40조 흑자 나느냐, 50조 흑자 나느냐, 30조 흑자 나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40조 흑자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네. 그럼 이 올라가면 그때 당 9만 원 정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HBM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 어닝 정도 나올 수 있으면 뚫을 수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싶다. 네. 연말에 좀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그때 올라타시면 거기서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야금야금 짧다지만 하인 삼성전자 이거는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으나 무너질 확률은 없다. 5% 10%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마이너스 5%예요. 그런 확률은 없어요. 그렇군요. 좀 안정된 마음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설명으로 좀 들립니다. 굳이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주도하 외국인이 빠지면 좀 걱정되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지금 9일 연속 좀 9일이 아니고 네. 20 며칠 동안 20 며칠입니까? 3일 빼고 계속 샀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보다 생각을 좋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약세잖아요. 1300. 네. 원화가 궁극적으로 강세로 우리나라 원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강세로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이 우리가 돌아서면은 8월달, 9월달에 수출이 돌아서잖아요. 네. 그럼 지금 무역 수지가 돌아서면은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연말 정도에. 그러니까 1,300, 1,420 가다가 올 연말 내년 돼 가지고 결국은 한국이 돌아서면은 펀더멘틀적으로 1,270, 60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미리 사 가지고 한국의 대표주를 사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랬다가 내년도 초 됐을 때 그거를 이익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외국인이 내년 초에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아까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는 올해까지 약간 좀 가보고 기다려야 되는 간다. 거구나. 근데 지금 7만 라고 3천 원에서는 세이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결국 수출이 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 절대적으로 반도체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반도체 맞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이고 네, 그럼 맞아요. 원화가 강세가 들어올 될 것이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뭐 이런 걸 전체적 이익을 한번 실현해내는 그것만 잘 그거를 연말 넘긴다면 연초 됐을 때 한 번 있을 수 있는데 네. 추세를 바꾸지 못할 네, 거고. 그것만 잘 넘기면. 넘기고 그다음에 매크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시 경제가 뭐 약간 이런 금리나 이런 게 안정을 찾고 동결을 시켜서 계속 좀 유지를 한다가 내년쯤에 뭐 인하 발표가 나오고 이렇다면은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상승. 뭐 우리가 말하는 그 10만 원대 이상으로 왜냐면 갈 같은 것이다. 이익이라도 작년 자전 40몇 조, 50조 한 그 같은 이익을 바라보더라도 질이 달라졌잖아요. 네. 3, 4년 전보다는 파운더리가 어쨌든 더 나아졌고 그렇죠. HBM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이익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이게 잡는 거죠. 약간 SK 하이닉스는 근데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지금 3분기, 세개 분기 연속 지금 적자 전망이 네.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해요. 네. 근데 목표가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면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2분기가 아니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요. 삼성전자보다 반도체에서는 이 적자 축소가 더 빨리 일어났어요. 아까 삼성전자가 제가 6,000원, 3,000원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휴대폰 다른 것 때문에 흑자난 거고 반도체만 따지면은 아, 지난 1, 4분기 때 반도체만 4조 6천원 적자에다가 이번에 3조 5천원 적자로 줄어든다는 건데 네네네.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에 3조 6천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한 2조 7, 8천원 적자니까 많이 주는 거고 아까 HBM에서 제일 돈 잘 버는 HBM에서 삼성을 눌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누른 게 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내년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간 건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디램 얘기한 거잖아요. 낸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PC 이런 거 PC 말고 우리 그 낸드라는 건 더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요거는 하이닉스가 아주 취약하거든요. 마켓 쉐어가. 네네네. 요것이 약간 단점이죠. 그래서 버러틸리티, 이 변동이 좀 세요. 지금부터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부터는 주가의 그 강세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는 하이닉스가 좋았지만. 네. 우리가 또 엔비디아 이야기 안 할 수 네네. 없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나 전제니까, 지금 뭐, 전제 삼성전자나 네. 이쪽이나 다 반도체 연관이 있고 또 AI 반도체가 지금 워낙 네. 챗 GPT가 나온 이후로 AI 섹터가 너무 커져서 지금 네. 막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뭐 의료 AI 쪽도 엄청나게 큰 날죠. 상승을 보였었고 미국은 이 섹터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1000% 동의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그래도 약간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네, 네, 조정 네. 국면에 들어왔는데 엔비디아는 좀 계속 좀 이런 조정 없을 것 같아요. 없이 그냥 없을 가실 것 것 같고요. 같아요. 2분기 실적. 2분기 가이던스를 5월 달에 줬잖아요. 네네. 2분기 발표하면서. 네. 그 2분기 실적이 크게 미스하지 않으나 그 의미 있는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분간. 당분간은 네. 계속해서 왜냐면 가다. 이제 이게 보시면은 신제품을 계속 내놓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못 파는지 아세요? 왜 못 팔아요? 엔비디아는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 생산 누가 하죠? AI 반도체 설계하는 거죠. 아니 설계하는데 생산은 누가 하냐고요. 생산은 뭐 저기 이제 TSMC나 이런 쪽이 맞아요. 있겠죠. 근데 예. TSMC가 캐파가 부족해요. 아,
그 COWOS라는 WOS인데 네. 이게 저기 그 패키징에서 네네. 우리 삼성전자의 2.5D 뭐 3D 패키징 기술에 비슷한 게 있어요. 네네. COWS라고. 근데 좀 부족한가요? 그것이 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근데 못 믿는 거죠. 오, 그래서 아직은. 두 가지 다행인데 네네. 계속 부족하면 삼성전자가 빨리 캐파를 늘리면은 삼성에서 떡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보다. 삼성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도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TSMC가 그 파운드리 뒤에 그 패키징 기술에서의 캐파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지금 7월이잖아요. 더블로 늘린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TSMC가 잘 못 따라주면은 삼성한테 파운드리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그렇게 생산을 잘 못하니까 엔비디아가 생각만큼 많이 못 팔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통계에 하면은 수요가 100이면은 네. 지금 캐파 만드는 것이 한 70밖에 못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가 부족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는 좀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어요. 예, 더 갈 수 네, 더갈수 있다라고 있는 좀 거죠. 생각이 되어지기도 예, 하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이야기 하면은 또 워렌 버핏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TSMC 물론 바로 팔긴 했어요. 네. TSMC를 샀다가 무슨 뭐 지정학적 위치 그렇죠. 때문에 뭐 팔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나 네네. SK 하이닉스를 사는 날도 올까요? 왜냐면 이제 가치주로 반도체 주식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한번 좀 짧게 좀 한 말씀. 하이닉스는 시간 쉽지가 관계상. 않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쉽지 않고요. 예. 특성이 강하고 네네.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삼성은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파운드리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파운드리가 지금 TSMC가 너무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TSMC가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영어로 빠지면 죄송한데 삼성이 2등은 2등인데 많이 뒤떨어진 그렇죠. far 예. distant second인데 네네. 이렇게 15대 50, 60이면은 1등이 크게 뭐가 실수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자빠지는 게 있어야 우리한테 오거든요. 근데 자빠지는 것이 예. 지금 5년 동안 안 자빠졌어요. 삼성이 파운드리 하겠다 이게 1000명을 하고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바뀐다고 한 10년 가면은 모든 누군가 일이죠. 자빠져요. 예. 그래서 네네. 지난 5년이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TSMC가 자빠지는 기회가 왔을 때 삼성전자가 그럴 갖고 수도 있는 걸 있겠군요. 보여주면은 향후 3년 뒤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정학적 위험이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지켜보면서 그것도 플러스 윤이 되죠, 대응을 우리한테는.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도체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 1위, 3위였죠. 예,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께는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고, 두 번째 이분께는 우리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역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